안녕하세요. 명쾌한 진료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캐릭터는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의 주인공 아나운서 주은호 씨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은호 씨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여러 개의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으로 각 정체감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기억도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죠. 이 정체감들이 특정 시간대에 나뉘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낮과 밤을 구분해서 나오는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특정 상황이나 특별한 유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둘이 분위기가 너무 알콩달콩 좋네요. 이 연인이 아니라 이미 헤어진 모양이군요. 8년 만나고 헤어졌는데 같이 MC를 붙었어요. 진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아직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장면이 변했어요. 아까 봤던 은호 씨가 맞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아나운서인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주인공 인격 중에 슬픔이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해주나요? 너는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준다고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양한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다중 정체감 또는 다중인격 상태입니다. 한 사람 안에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정체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각 인격은 고유한 이름, 성격, 기억, 행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격들은 교대로 나타나며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때때로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동안 이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또한 환자가 다른 인격으로 나타났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깨닫거나 특정한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하죠. 이를 해리성 둔주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겪다 보면 자신의 자아감이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들은 불안, 우울, 자해충동, 공황 발작과 같은 정신적 증상도 경험할 수 있어요.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 주인공도 이런 증상을 겪죠. 같이 방에 들어왔어요. 여기 어딘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놀란 듯이 보이죠. 새로운 공간에서 바로 눈을 떴으니까. 이게 바로 해리성 둔주입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서 눈을 뜬 것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확실히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이네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심각한 외상 경험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어린 시절에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극심한 방임이 꼽히는데요. 반복적이고 심각한 외상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아를 분리해 고통을 덜어내는 해리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외상이 만 5세 이전에 발생할 경우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정한 환경이나 극심한 두려움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는 그런 심리적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라면서 정체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또한 분리된 정체감을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적 배경이 있는 경우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더 쉽게 나타나죠. 종합적으로 보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린 시절 외상 경험, 그로 인한 해리 반응, 개인의 심리적 기질,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결합되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상황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방식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되고 강화되어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타인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경우 해리성 정체감 장애와 유사한 해리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의 심각한 외상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 자체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해리 증상이나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너무 깊이 받아들일 경우 일시적인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거나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종종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배우,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몰입해야 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간혹 이와 비슷한 경험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특정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배역의 감정과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죠. 타인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정체성 혼란이나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증상만으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린 시절 반복적이고 극심한 외상 경험과 함께 발생하는 장애로 일반적인 공감이나 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다만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나 특정한 역할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해리 현상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래 자아로 돌아오는 휴식이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참 굉장히 드라마답네요. 해리를 알고 있는 모두와 작별하는 시간이라니 결국 사람은 관계로서 그 인격의 존재가 증명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의 해리에게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치료 과정이 조금 극적으로 묘사되긴 했다고 보여요. 실제 치료는 환자 중심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 치료는 단계적 접근을 중요시하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각 인격이 가진 외상 경험을 다루는 작업을 시작하죠. 이때는 환자가 다시 외상적 기억을 상기할 때 겪을 수 있는 불안을 완화하고 기억을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인격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통합된 자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치료에서는 약물보다 심리치료가 중심이 되고 환자의 외상 경험을 다루고 자아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죠. 실제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 치료에서 모든 인격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일부 경우에는 자아 통합보다는 자아 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료 목표는 통합을 넘어서 각 인격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돕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렵지만 환자에게는 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는 일상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되거든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안정감 있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변인의 차분하고 수용적인 태도는 환자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를 지탱하고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명쾌한 진료, 오늘은 나의 해리에게의 주인공 주은호 씨의 건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미디어 속 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